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개정 특강이라는 걸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에 이제 시행되는 법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하실 게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자, 일단 변경 전과 변경 후 해서 제가 자료 올려드린 거 카페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교재 페이지 제가 올려놨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죠? 112페이지. 가보면 거기 규칙 제3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할 때 내야 되는 서류, 그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큰 내용은 아니니까. 다만 거기 다음 강목에 설계도서라고 나와 있고, 다만 과목 및 나목 2, 4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멘트는 원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해라. 그죠? 근데 뒤에 단서가 더 붙은 거야. 이 경우 나목 4의 서류 중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공사업법 3조 착공신고까지 제출을 해줘야 된다. 요게 추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여기 밑에 가보면 거기 동일한 조항 여러분들 나목에 가보면 설계도서 종류에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그죠? 실내 장식물 방염 대상물 설치 계획, 그죠? 그리고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개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에 가보면 여죠. 나목 4가 얘거든요, 여러분들. 나목 4.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개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에 가보면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게 뭘로 바뀌었어요? 포함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서류도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2페이지 똑같이 이제 또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에 가보면 자,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방법 및 통보 절차라고 해서 규칙 제15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바뀐 내용이 다 규칙이에요. 시설법 쪽에. 아셨죠? 시설법 규칙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럼 여기 가보면 청장본부장 서장은 법 제4항이 아니고 요게 5항으로 잘못 들어갔던 게 그냥 고쳐진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여기 가보면 관계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그냥 표현해 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소방기본법상에 누굴 얘기한대요? 관계인을 얘기한대. 그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소방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 방법 개선 등에 관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자, 동일한 1권 173페이지 가보시면 시행규칙 별표 3. 거기 가보면 이제 작동점검이나 또는 종합점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호의 라에 가보면 작동점검 점검 시기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1번에 가보면 종합점검 대상은 이건 원래 있었죠. 제가 그래서 작동점검 같은 경우는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꼭 작동점검도 추가해서 실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즉 종합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작동점검을 안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최초 점검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된대. 우리가 신설됐을 때 6개월 안에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점검을 하고 나서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최초 점검 말고 우리가 종합점검이라고 하는 연 1회 이상 받는 그 점검만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이거 제외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도 제외를 요즘 포함으로 바꿔놔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멘트가 없었는데 살짝 추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같은 별표 3에 3호에 가보면 라목 한 번만, 라목 건축물 사용 승인일 이후 과목 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과목 3이 아니고 원래 과목 4가 맞거든요. 근데 뭐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이 과목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목 4. 이 과목 4가 뭐냐면 얘예요. 다중이용업소 2000. 아셨죠? 여기에 해당했을 땐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크 정도 해주시고 6호에 가보면 요 공동주택에 대한 게 나와요.
같은 우리가 이제 별표상에 가보면 거기 세대별 점검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문제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에 대해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2년 이내가 아니고 어차피 2년 주기로 계속 똑같은 점검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내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다? 주기로 2년마다 모든 세대의 점검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주기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죠. 맞나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단어들 좀 추가가 되고 내용에 있어서 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것과 또는 제외가 됐었는데 이게 다시 포함으로 바뀌고 그죠? 원래 없었던 게 다시 생기고 이런 것들 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175페이지 가보시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시행규칙 별표 4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점검인력 배치 기준이다 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죠. 점검인력 1단위 같은 경우는 그냥 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면 그냥 관리사 1명에 맞습니까? 보조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다닌다 라고 했었잖아요. 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나 기술사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보조 2명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에는 뭐 관계인 1명과 보조 점검 인력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요 관계인에 안전관리자도 들어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다 삭제가 된 거야. 그래서 요 별표는 제가 한글 파일도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집을 해서 오려 붙이든 하시라고. 이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그냥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 아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단위 기준이 좀 바뀐 거거든요. 이 1단위 기준 원래 1단위 기준은 제가 3명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3명인데 그 3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좀 바뀐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 점검해요? 제가 관리업자가 점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얘 잘 보셔야겠죠. 그죠?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는 주된 점검 인력인 그죠? 특급 점검자 1명과 보조 점검 인력인 0별표 9에 따른 주된 기술 인력 또는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 인력 1단위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존 별표를 보면 원래 예전에 여기 밑에 가보면 점검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이름이 원래 기술인력이었어요. 근데 기술인력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름이 점검인력으로 바뀌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된 점검인력이 되는 거고 옆에 가보면 누가 나와요? 보조 점검인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 0별표 9에 가보면 0별표 9가 뭐냐면 제가 거기 페이지에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십시오. 페이지에 가보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권의 193페이지 가보시면 0별표 9가 나와 있을 거예요. 뭐가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 0별표 9. 그죠? 그래서 0별표 9에 가보면 거기에 얘가 나와요. 얘가 이제 뭐냐면 얘는 업종 등록에 대한 거거든. 근데 거기는 이름이 뭐예요? 기술인력. 자, 그럼 여기에 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는 인력이 아니고 내가 그냥 회사를 차리기 위한 기술 인력이고 아셨습니까? 실제로 점검을 할 때 필요한 인력은 여기 가보면 이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실제 우리가 종합점검이나 또는 이제 작동점검을 할 때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준 거예요. 점검 인력이냐 또는 기술 인력이냐. 아셨죠? 1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호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2호도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싹 다 여러분들이 갈아서 다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별표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국 이제 자 보겠습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 인력인 특급 점검자 1명과 그럼 특급 점검자니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 주된 점검 인력이니까 여기죠? 맞죠? 주된 점검 인력인 특급 점검자 1명이래요. 그럼 이 특급 점검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이 사람도 특급 점검자예요. 5년. 맞죠? 또 관리사 3년. 관리사 3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관리사 경력 1년. 특급 점검자. 그리고 여기 특급 점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맞죠, 여러분들? 왜냐면 얘네들이 다 특급 점검자니까.
근데 이 특급 점검자는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50층의 성능이주 설계를 점검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3년의 특급 점검자는 예방법에 가보면 별표사 1호에 따른 특급만 가능한 거고, 그죠? 그때 또 과목은 제외한다. 그리고 또 여기 가보면 2호와 3호에 따른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년 특급 점검자가 또 가능한 거고, 맞습니까? 그리고 3급만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3급만 가능한 사람들이 이게 관리사가 1년이 안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미만인 사람, 그죠? 그리고 기사 따고 10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다?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점검을 할 수가 있다. 그래, 주된 점검 인력은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면 되는 거야. 대신에 건물 사이즈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죠. 건물 사이즈를 보고 그 특급 점검자를 누구를 넣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보조 점검 인력 같은 경우는 0별표 9에 따른 주된 기술 인력 또는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 인력 1단위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거기에 나오는 주된 기술 인력이 관리사들. 아셨죠? 그래서 관리사가 뭐 1년짜리든 3년짜리든 5년짜리든 경력이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조 기술 인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급에서 초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 3급을 나간 거야. 3급. 그러면 주된 점검 인력이 누구예요? 특급 점검자 1명 이상을 그냥 이 중에서 1년 미만이나 기사 10년 중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조 인력은 우리가 누구를 넣을 수 있냐면, 아니 만일 특급 점검자 1명이 기사 10년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만일 업체에서 관리사가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냥 뭘로? 보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원래 주인력으로 쓸 수 있지만 뭐 그런 기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런 자세한 기준은 우리 쪽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멘트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 특급 점검자 1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조 점검 인력 같은 경우는 주된 기술 인력,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주된 기술 인력이나 또는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가지고 점검 인력 몇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1단위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주된 기술 인력이나 보조 기술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2명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나 기술사가 점검을 한대요. 이거 원래 있었죠, 우리. 그죠?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 인력인 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주된 점검 인력인 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점검 인력 2명을 점검 인력 1단위로 한대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주된 점검 인력인 관리사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또는 소방기술사.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세요. 주된 점검 인력 기준엔 누구는 없어요. 기술사는 없죠. 지금 봐봐,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죠? 기술사가 없잖아. 그럼 이 기술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요? 3급. 3급. 그러니까 이게 주된 점검 인력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 근데 여기 기술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사는 여기밖에 못하는 거야. 3급밖에. 그죠? 뭐 이런 게 조금 달라진 거죠. 그죠? 1명과 보조 점검 인력 2명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다 또 추가할 수 있대요. 또 추가할 수 있답니다. 다 가보세요.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는 예전에 원래 여기에 이 사람들도 들어가 있었다고. 소방안전관리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라진 거고. 그죠?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에 주된 점검 인력인 관계인 1명. 자, 보세요. 그럼 주된 점검 인력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관계인만 할 수 있는 거야. 즉 관계인이 관리사 5년 이상이거나 관리사 3년 이상이거나 관리사 1년 또는 특급 점검자 자격을 가진 사람만 점검 인력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경력이 없고 내가 그냥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다라고 해서 이제는 점검을 못한다라고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강화가 된 거죠, 법이. 그죠? 그리고 보조 점검 인력 2명을 1단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바뀐 게 이런 것들인 거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나오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실 거면 요 1단위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멘트는 정리를 조금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1단위가 할 수 있는 연면적이 있다 그랬고 1단위가 할 수 있는 뭐 아파트 세대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단위 같은 경우는 그냥 멘트 자체를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위해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주된 점검 인력 배치 기준 있죠. 또는 보조 점검 인력 배치 기준 나올 거면 전 얘가 더 나오기 쉽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 숫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관리사 5년 특급 점검자 1명이 할 수 있는 점검 대상. 관리사 3년 특급 점검자가 할 수 있는 점검 대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도 조금 멘트가 바뀌었으니까 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요 특급 점검자, 고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 공사업법에 가보면 우리 뭐 고급 기술자라던가 또는 뭐 고급 감리원 이렇게 급 매길 수 있잖아요. 거기 급 매기는 기준에 가보면 특급 여기 나오는 점검자라던가 또는 고급 점검자라던가 중급 점검자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나와요. 그 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산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아래 연면적 기준이나 이런 건 바뀐 게 없습니다. 아셨죠? 바뀐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원래 기존에 똑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4호에 가보면 점검 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 인력 이 보조 점검 인력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원래는 기술 인력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인력이 점검 인력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멘트가. 그리고 점검 한도 면적이라고 처음에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뒤쪽에 원래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점검 띄고 한도 면적을 원래 이게 맞거든. 점검 한도 띄고 면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뭐 체크를 한 번씩은 그냥 해주시면 좋겠죠. 바뀌었으니까 일단 바뀐 건 맞으니까. 바뀐 건 맞으니까. 됐습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나머지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7호 가보면 아파트 등에 갔을 때 이 점검 인력 1단위의 보조 점검 인력 보조 기술 인력이 뭘로 바뀌었다? 보조 점검 인력으로 바뀌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됐습니까? 네,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별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별표는 여러분들이 잘라서 붙이든 조금 한 번 더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1단위 기준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고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나요? 이게 법이 왜 계속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뀌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입장에선 봐야지 뭐 봐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바뀐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바뀐 거 몇 가지 그 나머지는 진짜 우리 시험하고 전혀 관련 없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뺐어요. 괜히 혼란만 주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그냥 한번 보자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고 자 이제 얘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때 제가 예방규정의 작성이라고 해가지고 요 EM 실태평가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시행령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조항이에요. 법과 령과 규칙, 예방규정에 대한. 자, 그럼 17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조. 예방규정입니다. 자, 이건 똑같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자, 그냥 수업 한번 듣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과 밑줄 치면서 같이 보십시오. 재해 발생 시 비상 조치를 위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해라. 그래서 이 예방규정을 어떻게 정할지가 밑에 나와요. 행안부령에.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후 아닙니다.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래. 똑같죠? 뭐 여기는 뭐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라. 그리고 변경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시도지사에게 나 변경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죠? 시도지사는 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 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화재 예방이나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려하거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어떻게 하래요? 관계인과 종업원이에요. 예방 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어떻게 하래요? 준수를 하래. 됐죠? 그리고 소방청장은 요게 제가 나올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 예방 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가 그때 이거를 놓친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릴 때.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만 예방 규정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거든. 아셨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보려고 이렇게 뒤쪽에 제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에 가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제조소 등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이다. 10제취, 그죠? 그리고 왜, 내, 탱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외되는 거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항 가볼게요. 17조 4항에서 봐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이란 1항에 따른 제조소 등 가운데, 그러니까 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이니까 예방 규정을 정한 제조소 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대통령령에 가보면 요 내용이 추가가 된 거니까 요거를 책에다가 살짝 써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 책에 없을 거예요. 요 조항이. 요 조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제가 대통령령까지 그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규칙을 바로 설명드려가지고 요게 약간 생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1항에 따른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의. 자, 여기 보십시오. 몇 배 이상? 3000배 이상인 제조소 등을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 제조소 등 중에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제조소 등 중에 몇 배 이상인 것만,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인 것만 뭐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얘를 할 수 있는 거야. 청장은 예방 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인 제조소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보시고 이 중에 3000배 이상만 우리는 뭐를 하겠다? 얘를 하겠다. 무슨 실태평가요? 이행실태평가. 그러니까 제가 이행실태평가에 대해서 그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제조소 등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예방규정을 정해놓고 거기 안에 지정 수량이 몇 배를 넘는 3000배를 넘는 제조소 등만 우리가 뭐를 하더라? 이행실태평가를 하더라 라는 것만 머릿속에 하나 더 추가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규칙 가보면 뭐 예방규정의 작성, 네, 요거는 이제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가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의 내용을 작성을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막 쭉 나와 있죠. 이건 책에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15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예방규정 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한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서장에게 다시 한번 제출을 해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행실태평가는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행실태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방규정을 정하는 대상 중에 몇 배 이상인 거, 3000배 이상인 거는 얘를 실태평가라는 걸 실시를 해준다라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최초평가가 있고 정기평가가 있고 수시평가가 있다 그랬고, 그죠? 어서 이게 4년이냐 3년이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수시는 수시로 하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뭐 30일 전까지 수시평가는 뭐 7일 전까지 해가지고 꼭 세부평가 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를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때 제가 대통령령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이거를 법령규칙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본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12월 1일날 시행되는 법 일부를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잘 해주셨다가 이런 게 바뀌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본 수업 때 수업을 또 하러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